자, 우리 형님들 긴급입니다. 갈링하우스 형님이 지금 방한을 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한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리플만 분위기가 좋다고 이 XRP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던 대로 시장에 하락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들 가자를 외칠 때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제가 6월에 비트코인 5,500만 원 간다고 한 거 이거 다들 안 믿으셨죠. 세력들이 뭐 저그돈 써가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올라가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죠. 제 주변에 뭐 친한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상승만 다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1, 2주 정도 있으면 시장에도 이제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건데,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 보면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강한 이런 음봉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빨간 추세선 보이시죠, 형님들? 이거 여기를 뚫고 더 내려가는 무빙 보여준다면 제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확률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하모닉 배 패턴 최종 가격 반전 예상 구간, 여기는 42.8K, 원화로는 비트코인 5,500만 원 구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니까 공부방이며 제 휴대폰이며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요. 제가 형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끄럼을 많이 타는 편이라서 여태 형님들한테 잘 표현을 못했는데요. 저한테 많은 격려와 칭찬 해주시는 건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수익 낼 수 있게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이후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만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숏 위주로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신규 채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코인 복덕방이라는 채널인데 우리 크립토 시장과 경제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을 골방에서 이상한 아저씨 두 분과 함께 제가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많지만 좀 적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번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매매했던 거 복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시간 봉이고요. 여기 고점에 대한 스탑 헌팅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스탑헌팅 나온 뒤로 제가 무조건 이거 하락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만들어진 파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온 파동 있죠. 요게 또 한 덩어리라고 봤고,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조정이 이렇게 A, B, C로 불규칙 미달 플랫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A, B, C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A파 있죠. A파랑 C파랑 1대1이 딱 되는 자리가 한 53K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최소 한 5%, 6%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 전에 매매했을 때가 이제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고 이쯤에서 전부 익절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숏 포지션 진입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15분 봉으로 좀 쪼개서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숏을. 가격 고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RSI 고점은 이렇게 내려갔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보다 살짝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비중을 정말 적게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제가 공부방에 공유드렸던 59K 중반까지 정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평소에는 레버리지 좀 높게 사용하는 거 싫어하는데 59,700불 이 라인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50배로 숏 포지션을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숏 평단은 요 근처였고요. 총 3번 익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그리고 요쯤에서 한번 익절을 했는데, 지금은 원래 들어갔던 포지션의 한 30%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요 53K 근처에서 전량 익절할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익절하게 되면 그때 이제 상황 보면서 진입자리 제가 공부방에다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증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미국 법무부에서요 엔비디아의 반독점에 대한 조사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47.5보다 낮은 47.2가 확인이 되면서 이 PMI 지수가 2달 연속 기준치인 50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빡빡이 존 디튼 행님 소식이 있는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무려 64%를 득표하면서 이제 정말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11월에 이제 선거가 열리는데 과연 이 존 디튼 행님이 엘리자베스 워렌을 제끼고 의원이 진짜로 되는 게 아닌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솔직히 기대를 제가 1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안티크립토의 대표 주자인 이 워렌을 존 디튼이 진짜로 꺾게 된다면 크립토 업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형님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 미결제 약정이 지금 이상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량이 이렇게 상당히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상위 트레이더들도 지금 롱 포지션 오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번 주가 벌금 납부가 마감되는 기한이죠. 그래서 뭔가 리플랩스에서 오피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자, 형님들, 우리 리플 1차 목표가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스탬프 리플 주봉입니다. 자, 우리 리플 차트는 이렇게 계속 수렴의 연속이죠.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수렴을 한 뒤에 0.05달러부터 3달러까지 이렇게 6만 %가 넘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때보다 지금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파동이론 요걸 조금 공부해 보신 형님들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딱 생길 겁니다. 이렇게 큰 4년짜리 수렴이 나오고 이렇게 분출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연속해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근처까지 계속 수렴이 이어지는 삼각형.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무제한 삼각형입니다. 이 무제한 삼각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 차트가 이렇게 수렴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도 뭐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차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렴이 끝나고 이제 분출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제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가장 긴 내부 파동, 요 A파 있죠. 요거의 75%에서 125%까지만 분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제한 삼각형 경우에는 일단 요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나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알 수 없는 만큼 재분출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은 확정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플 차트에 요 피보나치를 찍어서 계산을 해보면 놀라지 마세요 형님들. 무려 11달러가 넘습니다. XRP 하나에 지금 환율로 대략 한 15,000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차트는 이렇게 끝없이 반복이 되고 과거의 패턴대로 진행될락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프랙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4년짜리 수렴이 이렇게 6만 %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렴을 했으니까 이 분출하려는 파동의 힘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뭐 리플 가격이 10만 %까지 상승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 한 개에 15,000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17년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60원이 조금 넘던 XRP가 이렇게 4,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수렴하려고 해도 이렇게 수렴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리플 홀더들의 축제가 시작될 날이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제 인생에서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모두 시드머니 잘 모으셔가지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캄에서 이렇게 역대급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시장에 위기가 정말 많았죠. 대량의 비트코인 매도로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0년짜리 사골 우리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이 있었죠. 그레이스케일이나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점프 크립토 같은 대형 마켓 메이커들의 물량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이 독일 정부 이것들은 거래소에다가 시장가로 4만 개가 넘게 비트코인을 던졌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던져진 대량의 물량들이 모두 이렇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딘지 대략 추측되시죠? 바로 블랙록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 내다 팔아도 블랙록은 삽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블랙록의 암호화폐 축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블랙록 같은 이런 월가의 대형 고래들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축적을 할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의 수익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이런 블랙록 같은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먹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제일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역시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장의 이목은 블랙록의 ETF 상품인 IBIT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블랙록은 혼자서만 200억 달러 유입을 출시 144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8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록으로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운용자산 2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JP모건의 JEPI라는 상품인데 985일이 걸렸습니다.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144일 만에 해낸 겁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돈 세탁을 위한 돈이라는 둥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된 직후에는 이런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모았는데 4년 동안 사모은 양을 블랙록은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30만 개도 훨씬 더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발표 직후에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2배가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을 블랙록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운용자금 1경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룡 같은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까요?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형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실물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불러와가지고 토큰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곡물이나 석유, 금 같은 이런 상품성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 예술품,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 같은 것들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RWA를 통해서 기존의 실물 자산 시장의 낮은 유동성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같은 이런 비효율성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RWA의 적용 사례는 역시 이런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토큰화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나 임대권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복잡했던 거래 방식과 소액 투자에 불가능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될 거고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를 촉진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술품이나 소장품들도 토큰화가 된다면 고가의 소장품들의 조각 투자 이걸 해가지고 소유권의 일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이나 금융상품의 토큰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팔면 2거래일 이후에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큰화를 통해서 우리 크립토 시장처럼 24시간 열려있는 이런 T+0 제로의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RWA 시장이 16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경 16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꿀통을 블랙록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2월에 블랙록에서 이렇게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를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 컨퍼런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블랙록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비들 아시죠?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 이름인데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를 했었고, 비들이 출시가 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관 고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는 내용도 정보원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을 설명을 하면서 Just a taste, 그냥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워딩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채 토크나 펀드의 중심에 있는 이 비들이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블랙록이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자, 무슨 프로젝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이걸 오픈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제일 큰 이유는 하루에도 몇 분씩 저한테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던 그 당시에 저를 도와줬던 고마운 분들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받았던 그 마음들을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공개하는 것인 만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이 제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 중 일부인데, 이 친구는 지금 영국에서 블랙록의 VIP 고객사 중에 한 곳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도 정말 치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 예상되는 자금 조달 규모에 따른 수익률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사실 세력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정확히 어떤 시점에 이렇게 덤핑을 시키고 얼마의 가격으로 얼마 동안 매집을 할지도 상세하게 플랜이 짜여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만 계속 손해를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코인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매집을 하고 있던 코인은,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업비트에서도 오래전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차트 살펴보던 종목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작전주 뭐 이래 부르죠. 사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면 뭐 저는 상관없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악용을 해서 이걸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제 정보원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블랙록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 종목이 거짓말 같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으로 많이 이어지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자,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